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보라코인, 비트가 개박살나도 9월 1일 호재 발표할 수 있지? 비트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죠. 비트가 개박살이 나면 사실 다른 알트코인들은 함께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데 과연 9월 1일에 호재 발표를 할 수 있을지 보라코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이 오면 사람들은 지출을 줄인다. 그죠? 불황이 오고 하면 당연히 지갑을 쉽게 열기가 어렵죠. 당연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 상품인 코인 쪽도 당연히 자금들을 걷어간다.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해 놨던 투자금들을 회수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비트가 이지랄이 나 있다. 사실 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돈이 아닌 곳이나 기관이나 큰 돈을 운용하는 곳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하죠. 그럼 이제 투자를 쉬고 손이나 빨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립스틱 효과.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다. 불황엔 립스틱 잘 팔린다. 이 가설 무너뜨리고 뜬 사치품은 불황일수록 립스틱이 더 잘 팔린다더라. 이게 뭔 미친 소린가 싶은데 여자들은 불경기가 되면 뭔가 소비는 하고 싶은데 비싼 걸 못 사니 립스틱으로 대리만족을 한다는 거다. 그래서 이 대리만족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서 립스틱의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립스틱 효과 나타났다. 불황 우려에도 미국 화장품 호실적. 이번 불황에도 어김없이 화장품 실적이 올라갔다. 참고로 이게 안 맞은 경우가 최근 딱 한 번 있었는데 바로 첫 코로나 팬데믹 때였다. 그때는 뭐 너도 나도 정신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불황 때 뛴다던 립스틱 지수 코로나 침체엔 안 맞네 라고 하면서 2020년 뉴스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나름 설명이 된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니 굳이 가려진 곳에 루즈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죠? 뭐 립스틱이나 틴트나 뭐 그런 것들을 입술에 바르는 제품을 많이 바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자친구나 뭐 여성분들 보면 마스크 안에 화장품 잔뜩 묻고 립스틱 묻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건 비단 여성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게임을 남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죠? 특히나 리니지나 뭐 이런 완전히 몰입해서 해야 되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게임들은 남자의 비율이 높죠. 불황이 오면 게임 매출이 뛴다. 코로나19 불황을 모르는 게임 업계. 참고로 2008년 경제 위기 때도 똑같이 그랬다. 그래서 게임 업계에는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잘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불황일수록 게임 산업 돋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런 뉴스가 2008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식이다. P2E 메타고 나발이고 비트가 뒤지면 다 끝나는 것이다. 그죠? 당연히 비트는 코인 시장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비트가 망가지면 다른 알트들 다 망가지는 거죠. 만약 여기서 연어같이 떡상을 하는 놈이 있다는 건 아직 동면에 들어갈 채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에어드랍 준다고 오르는 G캐시코인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놈이 하나 더 있다.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 첫 블록체인 게임 버디샷 출시 초읽기. 최근 게임을 출시한다 라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지금도 얘들 아직 비트 하락장 맛을 덜 봤다고 생각한다. 비트 하락장이 오면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거죠. 보라, 카카오게임즈 버디샷, 아키월드 등 차기작 6종 공개. 그죠? 이 정도로 줄줄이 게임들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라는 건데 비트가 떨어지면 사람들의 투자금이 안 들어오는데 보라 기반의 게임들이 속속들이 굳이 이 불황에서 오픈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다. 나도 주변에 리니지의 억 단위를 태운 린저씨가 있다. 어쨌든 신사업을 오픈하거나 런칭을 하거나 할 때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죠. 그 타이밍으로 인해서 흥행과 실패가 나눠지기도 하는데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오픈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이죠. 자, 억 단위를 태운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남들이 굳이 지르지 않는 액세서리에 수천을 태운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리액션을 즐긴다. 그러니까 랜덤 박스 같은 거 까면서 돈 왕창 태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송들이 컨텐츠가 계속 생긴다. 그죠?
본인 거 까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 거 대신 까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과금 8억 기사 캐릭 공개, 리니지 M 사상 최고액, 창고가 아니라 금고네, 이거 뭔데,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리니지 하는 아저씨들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죠? 게임사는 크게 유저풀을 두 개로 나눈다. 첫 번째, 돈은 안 쓰고 시간을 엄청 들이는 평민. 두 번째, 시간은 얼마 들이지 않고 돈을 쏟아붓는 부르주아. 이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1번을 열심히 모아 2번을 부러워하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자랑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2번이 돈을 쓴다. 그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에다가 과금 엄청나게 하죠. 그리고 2번을 보면서 심리적 장벽을 낮춰줘서 1번에 해당하는 유저들도 소액 현질을 한다. 1억씩 박는 놈도 있는데 한 달에 2,900원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면서 간단한 과금 유도를 한다. 그리고 그것에 혹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각 잡고 블록체인 게임에서 게임성을 추가하면 여기에 돈을 지불할 예비 유저들은 그래도 나름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코인으로 돈 번 사람, 코인에 물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돈을 쓸 가능성이 있는 유저들로 보는 거죠. 게임사, 크립토 윈터여도 상관없다. 우리는 불황이면 더 좋아. 이때까지 경제가 안 좋아도 게임 산업은 계속해서 호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죠. 롤이라는 게임은 게임 내에서만 볼 수 있는 유저 데이터를 외부로 오픈시켰다. 그래서 op.gg라는 사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굳이 게임을 깔지 않더라도 타 사이트에서 순위가 어떻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이 데이터가 꽤나 많은 내용을 제공해줘서 땡땡형 자숙하는 동안 롤 했는지 찾아보는 애들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방송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누가 자숙한다고 잠수를 타죠. 그 잠수를 타는 기간 동안 게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이 말입니다. 반성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게임에 접속했는지 여부까지 확인 가능해졌다. 이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를 제공해준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걸 얘들은 API에 리드 온리, 즉 읽기 권한으로만 데이터를 뿌렸다. 그죠? 당연히 읽기 전용으로만 데이터를 주겠죠. 이걸 수정할 권한은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쓰는 권한은 개발자, 게임 서버에서만 수정이 가능했다. 롤이 개발되면서 블록체인이랑 연계했으면 아마 그 코인은 개떡상했을 것 같다. 그죠? 롤 코인 나왔으면 아마 정말 잘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단순히 코인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체인에 기록하고 사용하고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제 이게 블록체인화 한다면 여기에 쓰기 권한이 생기게 되며 게임의 산출물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개인 간 아이템 거래다.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력으로만 게임을 하죠. 하지만 아이템 거래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블록체인화 된다라고 하면 기존 P2E 채굴형 게임들은 거의 방치형 게임에 가까웠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래 켜두면 보상이 이뤄지고 뭐 이런 식의 게임들이 많았다. 그래서 재미가 없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불황으로 사람들이 외식 한번 나가는 비용으로 아이템 사서 게임에서 죽치고 앉아 있으면 게임 회사들이 그리도 원하는 부자들의 현질을 평민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판이 완성이 된다. 뭔지 아시겠죠?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부자들, 부르주아들이 돈을 팡팡 써줘야 되는데, 펑펑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판을 깔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민들이 지금 모일 수 있는 환경들이 구축되고 있다라는 거죠. 불황으로 인해서 외식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아이템 사서 게임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 회사들은 불황만 되길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게임에다가 돈을 쓰라. 돈을 쓰지 않더라도 게임에 접속해서 그냥 죽치고 있으라 라는 거죠. 유동성으로 다들 돈이 넘쳐 흘려서 다들 골프나 치러 가고 외식하고 했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풀려서 자산 시장들이 떡상하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게임하려고 앉아있지 않고 나가서 돈 쓰기 바빴다라는 거죠. 골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는 골프를 모른다. 자, 이거 아시죠? 옆에서 방구만 껴도 들어가겠구만 하면서 예림이가 퍼팅에 일부러 실패를 하고 이 사람, 이 호구가 짜증을 내죠. 그런데 골프는 사업을 할 때 중요한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 골프장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뭐 일부러 내기하면서 이뤄주기도 하고 하면서 유대를 쌓죠. 그러다가 예림이
예림이 때문에 인생을 다시 느껴 하면서 또 이렇게 안아줍니다. 안아주면서 이제 완벽한 호구가 되죠. 성공한 사업가, 잔디를 밟으며 뭔가 그 성공한 사업가, 여유로운 직장인 느낌을 즐기게 하는 풍류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서 잔디도 밟고 그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기고 하면 마치 본인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 골프장 가보신 분들 아시죠? 정말 좋은 골프장은 여기가 무릉도원인가 싶은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류가 아닌가 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걸 온라인으로 즐기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죠? 실제로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런 걸 한다는 게 정말 그만큼의 감동을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일본인은 장어를 참 좋아한다. 그래서 장어덮밥에 환장한다고 하던데, 장어는 비싸다. 장어가 단순히 돼지고기 이런 것보다는 좀 비싸죠. 그래서 장어가 없는 장어맛 덮밥이 등장했다. 장어가 깔려 있고 소스가 뿌려져 있어야 되는데 장어는 없고 소스만 뿌려진 이런 도시락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려 2,000원이네요.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라고 기겁을 하는 리포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이마저도 40분 만에 완판. 이게 단순히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장어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장어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장어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이걸 사갔다라는 거죠. 나는 온라인으로 골프를 치는 느낌은 약간 장어가 빠진 장어덮밥을 먹는 느낌이 든다. 일본은 그마저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 올해의 첫 게임 버디샷도 불황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도 모르겠다. 왜냐? 돈이 엮여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장어가 빠진 장어덮밥. 그래서 필드를 직접 나가서 느끼는 그 경험이, 그 감동이 빠진 그런 골프 게임이라는 거죠. 보라 첫 블록체인 게임 버디샷에게 NFT라. 골프장 멤버십을 NFT로 발행한다고 하던데, 골프장 멤버십 NFT 발행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것도 게임을 하면서 나오는 재화가 아니라 NFT는 사전 구매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들에게 선판매된다. 아파트처럼 선분양을 하는 신기한 영업 형태를 보이고 있다. NFT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팔기는 하죠. 골프장 멤버십 NFT를 소유하고 있는 홀더는 해당 그린피의 일부를 지속해서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NFT를 가지고 있으면 그린피라는 건 필드를 사용할 때 내는 비용이죠. 이 그린피의 일부를 지속해서 획득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회원권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으면 돈이 계속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돈이 커지고 하면 이 NFT의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이코노미를 만들어 가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NFT를 가지고 있으면 그린피를 획득한다고 하던데, 벌써부터 방치형 코인 게임의 느낌이 강하게 난다.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돈을 벌려는 사람은 이쪽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예림이 카카오 골프 나가리야? 골프존이 엄청나게 인기를 가지고 끌고 있었고, 골프존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카카오가 카카오 골프를 내놓으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식이면 과연 나가린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골프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솔직히 이건 나도 크게 기대 안 했다. 이게 제대로 나와야 한다. 바로 아키월드죠. 아키월드가 이제 제대로 게임을 만들어서 코인을 위에 덮어 씌운 그런 게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3일 뒤면 오픈이다. 아키월드. 지금 개발자들 죽어나가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 아키월드는 처음부터 제약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면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하게 하려면 VPN을 깔아서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VPN이라는 게 공짜가 절대 아니다. 공짜 VPN은 해커들의 놀이터라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야동 보거나 뭐 하거나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VPN 쓰시고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1년에 2, 3만 원은 지불하고 써야 하는데, 한국인들에게는 그 허들이 꽤 높다. 2, 3만 원씩이나 주고 VPN을 쓴다? 라는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RPG 게임에서는 개인 간 전투, PVP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인터넷까지 VPN을 써서 느리니 국내 허들이 높아도 너무 높다.
그죠? 이런 전투가 이루어질 때는 물량 먹는 속도 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렉 때문에 핑 때문에 내가 물량을 못 먹어서 죽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하면 야 이거 VPN 써도 못하는 게임이야 뭐 이런 여론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여론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허들이 높다라는 거고 그냥 본격적인 해외 게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다행히 러시아,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는 본전치기는 했다. 아키에이지 망한 이유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다. 우리나라에서만 평이 좀 안 좋았지. 다만 비교군들이 너무 강력했고 컨텐츠의 깊이가 타 게임에 비해 좀 얄팍했다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별로였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해외에서는 본전치기는 했다라고 합니다. 이놈의 두더지 새끼 잡히기만 해봐라. 유저님 화이팅. 뭐 이런 느낌이었다. 아무튼 다른 게임들이 뭐 너무 강력했고 그리고 컨텐츠의 깊이 게임의 뭐 스토리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타 게임에 비해서 좀 비교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 이런 메일이 제법 온다. 대부분 NFT 쪽의 게임 관련 내용이다. 안녕하세요. 종합광고대행사 마케팅 사업부 땡땡땡입니다. 라고 하면서 게임 마스터는 모바일 게임 종합광고대행사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NC소프트, 뭐 넥슨, 게임빌, 컴투스, 텐센트 뭐 등등의 유명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유지 중이며 더 샌드 땡땡, 뭐 위메, 플레이땡 뭔지 아시겠죠? 이쪽 코인과 관련된 쪽이죠. 이쪽과도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NFT, 블록루프, NFT 마켓플레이스 이쪽으로도 계속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광고 대행사라는 건 본인들이 광고를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서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게임 쪽은 다행히 아직 철수하지 않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비트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들 큰 돈은 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비트가 지금 이렇게 박살나고 있고 나스닥도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게임 쪽은 어쨌든 또 불황이 돈이 된다라고도 판단하고 있고 코인의 크립토 윈터와 상관없이 본인들은 잘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어쨌든 이런 광고 대행사에서 연락이 온다라는 건 그쪽에서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건 철수할 생각이 없고 아직까지 철수하지 않았고 더 추가적으로 무언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발 잘 좀 해보자 제발. 그래서 좀 새로운 메타가 돌고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코인 시장 전반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라코인이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3일 뒤면 아키월드가 오픈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보라 쪽에서 버디샷부터 해서 줄줄이 나올 게임들이 대기 중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분명히 보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크립토 윈터가 와도 게임 산업은 간다 라는 거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보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